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잘 지낼 필요가 없는 이유. 고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남인데 가까운 가족처럼 엮여서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는 남편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내가 고려했던 가족의 대상에서 1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껄끄럽죠. 딸 같은 며느리는 불가능한 사회예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하고 효도가 강요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시댁에 가서 하는 일들이 부당해도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한 마지막 세대의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 살이를 해야 하는 시대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죠. 그런 사고 방식의 시어머니가 되니 요즘 며느리와의 갈등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내가 금지옥엽 시집살이 참아가며 기른 내 아들 그리고 나의 가족, 식구가 된 며느리, 이제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 아들마저 며느리의 가족이 되어 장가를 가버렸으니 섭섭함이 분노가 되고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긴 느낌이 들죠. 며느리를 딸 같은 가족으로 지내고 허물없이 살고 싶은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면 불편해하고 어른이 전화를 해도 문자로 답을 받으니 아무리 마음을 가라앉혀도 심기가 불편하죠.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고 즉 며느리는 남편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가족이라는 둘레 안에 나한테는 그닥 결혼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시부모님이 섞여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엄청 넓잖아요. 우리는 사촌의 팔촌까지 가족이라는 범위라고 하죠. 며느리는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 안 하죠. 며느리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내가 생각했던 가족의 대상의 1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껄끄럽죠.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아들이죠. 이때까지 내 품에서 키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이 다른 여자와 가정을 이뤘어요. 그럼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서 만약 뺏기는 느낌이 안 든다면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 관계가 약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때까지는 나의 역할이었던 아들을 지원하고 아들을 돌보고 아들과 상애하고 아들과 함께 이끌어갔던 가족의 상황이 지금 며느리한테 뺏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불편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냥 밖에서 만났다면 남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는 아들과 남편이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그냥 남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필요하죠. 예전에는 사실 부부에 대한 동일시가 훨씬 강한 사회였어요. 이혼이라는 자체를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받는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시대가 과거죠. 차마 엄두도 못 내는 시대였죠.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동일시되지 않아요. 심지어 부부가 따로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납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그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부부관계보다 훨씬 강한 관계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훨씬 거리가 예전보다 멀어졌다는 거죠. 즉 딸 같은 며느리와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불가능한 사회예요. 며느리가 싫어하는 시어머니 유형 2. 기본적으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불편하게 연락을 계속한다면 그 연락을 남편이 받아줘야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소통 창구를 다이렉트하게 연결했을 때 만약에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면 반대로 시어머니가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남편이 대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남편을 통해 얘기하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남편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어찌됐든 두 사람의 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일정 부분 과도한 침범이나 때로는 우리가 신체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폭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군가가 자꾸 피해자가 된다면 그 관계에서의 소통은 남편이 개입해서 일단 끊어놓고 본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아들이고 남편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들이 중심축입니다. 그걸 회피해버리면 고부간의 갈등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러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연락을 하고 찾아온다 그러면 이게 누굴 보고 오는 거겠어요? 아들 보러 오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며느리가 계속 대응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한참 잘못돼도 잘못됐죠. 그러면 이 대응은 아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며느리가 본인의 어떤 이득 때문에 시부모님께 무슨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다이렉트 관계에서는 부탁할 수 없는 관계죠. 시부모님이 애를 봐주시는 거든 시부모님의 재산의 일정 부분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도 이건 며느리의 역할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이 남편 때문에 가능한 관계죠. 그럼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며느리가 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시부모님은 남편을 위해서 해주는 게 되는 거죠. 즉 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아들은 부모님에게 또 다른 보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른 차원의 효도를 해야겠죠. 고부 갈등이 생기지 않는 두 가지 방법. 고부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법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들 역할을 잘하고 남편이 남편 역할을 잘하면 고부 갈등은 생길 수도 없고 생겼다 하더라도 금방 해결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부간의 관계를 기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부간의 관계는 불편해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드물게 이제 아주 좋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불편한 관계의 힘에는 남편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아까 말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이 남편과 아들이라는 이 한 남자의 매개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예요. 아들이 없으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남이에요. 그러니 이 관계를 중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남편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과거의 어떤 가치관에 대한 영향 때문에 며느리에게 개입하려고 하는 여지가 생길 수 있겠죠. 혹은 아들네 집이니까 개입하려고 하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겠죠. 거기서 남편의 역할은 막아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부간의 공간이나 프라이버시나 그 영역을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 뺏긴 거에 대한 서러움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히스테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애정 부분의 압력이죠. 막아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지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아들이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 뺏겼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관계고 그리고 예전에는 부부를 동일시하는 연결이 컸다면 지금은 점점점 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언제든지 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독특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는 남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아내가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가장 주된 혈연 관계인 어머니와 관계는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어머니로 하여간 아들 뺏겼다라는 불안을 낮춰줘야 하는 거죠. 그거는 며느리는 못해요. 아들만 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비난을 남편한테 해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비난을 아들한테 하는 경우에 중간에 껴있는 아들은 되게 괴롭겠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에게 내 욕을 했어, 내 비난을 했어가 엄청난 상처일 수도 있겠죠.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치는 건 양극단에 있는 상황에 끼어 있을 때예요. 우리가 노이로제라는 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비유를 쓰냐 하면 정말 너무 배가 고파 허기진 배고른 강아지가 미친 듯이 뜨거운 감자를 발견했어요. 이 감자는 식지 않았는데 배는 너무 고파 죽겠고 이걸 먹자니 입이 다 타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이 강아지는 미쳐요. 노이로제 상황에 놓여요. 아들과 남편이라는 이 사람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 있는 입장이에요. 양쪽 다 소중해요. 그렇다면 이거를 양쪽에서 계속 당기려고 하면요. 남편이 아들이 버텨내지 못하죠. 그렇다고 이 관계를 파탄낼 정도로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 며느리는 절대로 안 된다. 부모 자식 연을 끊어라. 부부관계 연을 끊어라. 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며느리 욕을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한테 하지 누구한테 하겠어요. 딴 데 가서 하면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 욕을 남편한테 하지 친정 부모님한테 할 수 없을 거예요. 자식한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남편한테 받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남편과 아들에게는 아내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도 중요해요. 양쪽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소연하더라도 부질없겠지요.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걸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자꾸 이런저런 감정들이 올라올 겁니다. 아들이나 남편이 입장에서는 아 그래 이 얘기 누가 들어주겠냐. 나라도 들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듣고는 흘려버리시는 거예요. 억지로 공감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넋두리할 대상이 없으니까 넋두리 하는 거지. 어차피 이 사람에게는 소중한 아내, 소중한 엄마인데 그거를 어떻게 한쪽 편을 들어주겠어요. 근데 거기서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이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가 돼버려요. 이야기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상대방이 내 편을 들게 하지는 마라 이거죠. 이게 갑과 을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과거의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갑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통념이 효도라는 가치관 때문에 시어머니가 훨씬 더 절대 권력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 현대 사회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효라는 가치로 시어머니가 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2차적인 무기가 무언가로 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될 겁니다. 만약에 시어머니 입장에서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손주는 누가 키우나요? 며느리가 키우죠. 근데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예요. 근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죠. 그럼 당연히 며느리가 이 관계에서 갑이 되어버려요. 심지어 아들 역시도 어머니랑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며느리랑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들이 고지곧대로 부를 때마다 와주면 다행이지만 안 와요. 며느리를 통해야지만 이 가족이 시댁이나 큰 집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들을 보려면 며느리를 통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며느리가 갑이 되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이익관계에 따라 가지고 며느리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갑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전보다는 며느리가 갑이 될 수도 있는 여지도 더 많아졌으니 며느리가 갑이죠. 부부간에 끊임없이 복수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시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남편에게 복수하고 남편은 그것을 다른 자녀나 다른 쪽으로 또 복수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가족은 비극덩어리죠. 과거의 고부 갈등에서 며느리들이 많이 힘들었던 측면들이 있지만 그거를 반대 상황으로 그냥 옛날에 그랬으니까 당연한 듯이 반대 상황으로 재현을 한다면 이거는 계속 비극만 반복될 뿐인 거예요. 결국은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고부 갈등을 유도하지 않게끔 하는 가장 좋은 건 어머니가 아들을 뺏겼다는 감정을 안 가지게 하면 되잖아요. 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한테 참 좋은 아들이고 어머니로 서로 존중해 주는구나를 느낄 수 있으면 되겠죠. 인간관계는 되게 어려워요. 인간관계 복잡성을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냥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관계에서의 갈등은 내가 혼자 살아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욕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착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대로 본인의 주어진 자리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불편할 만한 기대나 욕심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갈등은 확 줄어들어요. 우리의 삶은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협력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나예요.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